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다니는 30대 초반 남자인데요. 글솜씨는 없지만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어떻게 결혼식장에서 파혼을 선언하게 됐는지 그 어처구니 없는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4월 초, 3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약속했죠. 여자친구는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일하는 성실한 여자였어요. 첫 만남은 회사 선배의 주선으로 이뤄진 소개팅이었는데요. 수진이 진짜 괜찮은 애야. 집안도 좋고 성격도 착하고 무엇보다 똑똑해. 선배의 말대로였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난 여자친구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미소가 참 따뜻했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편안함을 느꼈죠.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상대방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것도 즐겁고요. 여자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극진했죠. 처음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여자친구는 직접 만든 약과를 들고 왔는데 포장지에 손수 쓴 편지까지 넣어놨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오기가 죄송해서 서툴지만 정성껏 만들어봤어요.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히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아유, 이렇게 착한 며느리 어디서 구했니? 요즘 애들은 이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하시면서 여자친구의 손을 꼭 잡으셨죠. 명절 때면 새벽같이 와서 전부 치는 것을 도왔고 어버이날엔 용돈 봉투와 함께 카네이션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아버지 생신은 직접 미역국을 끓여왔고요. 요즘 애들 중에 이렇게 예의 바른 애가 있나? 하시면서 아버지도 흡족해 하셨죠. 연애 기간 동안 우린 참 잘 맞았어요. 큰 싸움 한 번 없었죠. 제가 야근으로 약속을 펑크내도 오빠 일이 중요하지. 괜찮아. 대신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줘? 하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이해해줬고요. 제 친구들을 만날 때도 싫은 내색 없이 잘 어울려줬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로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눴죠. 술자리에서도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주면서도 선을 지킬 줄 아는 현명함이 있었어요. 야, 너 진짜 로또 맞았다. 요즘 이런 여자 찾기 힘들어. 우리 같은 여자친구 어디 없나? 나도 소개 좀 해줘.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농담에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죠. 프로포즈는 작년 겨울 12월 23일에 했어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청담동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창밖으로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보이는 그곳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죠.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반지를 내미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여자친구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글썽였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 작은 목소리로 응, 오빠 하고 대답했죠.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양가 상견례는 청담동의 한정식 집으로 양가 부모님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룸에서 진행했죠.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을 때 첫인상은 세련되다였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왠지 교육자보다는 사업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양복도 고급스러웠고 손목시계도 상당히 비싸 보였죠. 어머님은 은행 차장이라고 하셨는데 들고 오신 핸드백이나 액세서리가 평범한 은행원이 하기엔 너무 고가의 명품이었습니다. 공무원이랑 은행원 월급으로 저런 게 가능한가?
순간 의문이 들었지만 뭐 집안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를 잘했을 수도 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장인어른 반갑습니다. 이정우라고 합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장인어른 손이 교육자 치곤 너무 부드러웠어요. 분필가루나 책을 많이 만지는 선생님들 특유의 거친 손이 아니라 관리를 잘 받은 듯한 매끈한 손이었죠. 우리 수진이가 정우 씨 이야기를 어찌나 많이 하는지 장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치 드라마에서 본 듯한 완벽한 억양의 대사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이어졌어요. 이상하게도 수진이 부모님은 구체적인 질문을 받으면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셨죠. 교감 선생님이시면 요즘 학교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 조카도 중학생인데. 어머니의 질문에 장인어른이 잠시 머뭇거리셨어요. 아, 네.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현직 교감이라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법한데 너무 일반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죠. 아빠, 아버님도 S대 나오셨대요. 아, 그래요? 저도 S대 출신인데 몇 학번이신가요? 이상하게도 학교 이야기가 나오자 장인어른이 활기를 띠셨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주제인 것처럼. 82학번 경영학과입니다. 아, 저는 81학번 국문과네요. 한 해 선배네요. 근데 이어지는 대화가 묘했어요. 학교 근처 맛집이나 건물 이야기는 술술 나오는데 정작 교수님 이름이나 학과 분위기 같은 디테일한 이야기는 피해가는 느낌이었죠. 저는 상견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는 저와 사귄 지 3년 동안 부모님과 관련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별로 들려주지 않았어요. 명절 때 뭘 했는지, 가족여행은 어디로 갔는지, 어릴 때 추억 같은 것들을 물어보면 항상 그냥 넘어갔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이네 부모님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았니? 그러게요. 너무 격식을 차려서 그런가? 아버지도 동의하셨지만 전 애써 좋게 해석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긴장하셨나봐요. 수진이도 부모님이 원래 내성적이시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남았어요. 왜 수진이의 부모님은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을까? 왜 구체적인 질문엔 답을 피했을까? 그래도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쓸데없는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예식장은 여자친구가 어릴 때부터 꿈꿔온 곳으로 정했어요. 오빠, 나 여기서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 엄마랑 어릴 때 지나가면서 봤는데 정말 예뻤거든. 여자친구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도 덩달아 설렜죠. 신혼집은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전세를 얻었어요. 33평 아파트, 남양에 층수도 적당했죠. 함께 집을 보러 다니던 날들이 참 행복했어요. 오빠, 여기 베란다에 화분 놓으면 예쁘겠다. 그리고 이 방은 우리 아이 방으로 쓰면 되겠네? 볼을 밝히며 말하는 여자친구가 사랑스러웠어요. 제게는 혜진이라는 15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까지 늘 붙어 다녔으니 단순한 친구가 아닌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죠. 혜진이는 여자이지만 남자들보다 더 의리 있고 속 깊은 친구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부산의 대기업에 취직해서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됐지만 우리 우정은 변함이 없었죠. 공교롭게도 제가 여자친구를 만난 3년 동안 혜진이는 부산에서 워낙 바쁘게 지내는 바람에 서울에 올라올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얼마나 좋은 여자가 생겼는지, 얼마나 결혼하고 싶은지 늘 통화로만 전해야 했죠. 사진으로 혜진이를 보여준 뒤로 여자친구는 몇 번이나 예정된 약속을 파토내며 교묘하게 만남을 피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갑자기 야근이 잡혔어. 혜진이란 친구분 서울 오신다고 했잖아. 미안해. 다음에 꼭 인사드릴게. 어머, 이번 주말에? 마침 그때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정말 아쉽다. 오빠 친한 친구분인데. 한두 번은 우연이려니 했는데 매번 그랬어요. 혜진이가 서울에 올 때마다 여자친구는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겼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해도 항상 핑계가 있었죠. 미안해 오빠. 지금 메이크업도 안 하고 머리도 엉망인데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오빠 제일 친한 친구분께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그런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혜진이도 야 그냥 네가 좋으면 됐어. 결혼식 때 가서 보면 되지 뭐 하며 쿨하게 넘어갔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혜진이의 사진을 봤을 때 여자친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던 것. 혜진이와의 대학 시절 이야기라면 화제를 급하게 돌렸었습니다. 그땐 수진이가 혜진이를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어요. 5월 둘째 주 토요일, 화창한 봄날이었죠. 전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릿저릿했죠. 새벽 3시쯤 겨우 눈을 붙였다가 6시에 일어났는데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날씨도 우리 편이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죠. 예식 2시간 전에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턱시도를 입는데 손이 떨려 나비 넥타이를 매는 데만 10분이 걸렸네요. 형 긴장돼? 사촌 동생이 옆에서 도와주며 물었어요. 아니야, 설레서 그래. 양가 부모님은 오가는 하객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고 식장은 축복의 말들과 향기로운 꽃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객들을 맞는 내내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곧이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은 여자친구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사 같았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그녀를 보자 지난 7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아, 많이 떨려? 조금. 오빠는? 난 하나도 안 떨리는데 그냥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아. 제 너스레의 여자친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제 손을 잡고 있던 여자친구의 손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어깨를 다독였죠.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갑자기 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대학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야,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어이, 축하한다 이 자식아. 등을 두드리고 포옹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뒤로 제 눈에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이 들어왔죠. 야, 혜진아, 여기.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큰 목소리에 하객들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쏠렸고 혜진이는 멋쩍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녀석을 와락 껴안으며 등을 두드렸죠. 못 오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제 결혼 소식을 듣고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더군요. 당연히 와야지, 네 결혼식인데. 근데 신부는 어떤 애야? 사진으로만 봤잖아. 혜진이는 쇼컷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특유의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현명하고 너도 보면 마음에 들 거야.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나 봐요. 혜진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왜 그래? 결혼 앞둔 사람이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하고 물었죠. 아니야, 갑자기 긴장돼서. 그래, 일단 만나봐야 알겠네. 신부 대기실 어디야? 인사하러 갈게. 했어요. 그때 제가 왜 망설였을까요? 0.5초 정도 멈칫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내 그 3층 오른쪽 끝이야 하고 알려줬죠. 그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혜진이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은 계속돼서 따라갔어요. 수진아, 내 친구 혜진이 왔어. 내가 맨날 얘기했지? 신부 대기실의 마지막 메이크업 수정을 받고 있던 여자친구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친구 김혜진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혜진이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지만 수진이는 거울 앞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립스틱을 들고 있던 손이 허공에 멈춰 있을 정도로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의 시선이 혜진이에게 꽂힌 채 그대로 굳어 있었고 화사하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여자친구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어지러워.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자친구는 제 만류를 뿌리치고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 자락을 아무렇게나 붙잡은 채 비틀거리며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도망치는 사람처럼 다급해 보였습니다. 여자친구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 저는 하객들에게 신부가 잠시 몸이 안 좋아서요. 죄송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여자친구는 벽을 짚고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불편해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자친구에게 다가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야, 괜찮냐? 아내분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를 걱정에 따라온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여자친구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한 그 순간 녀석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즐거움과 반가움으로 가득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불신과 경악으로 인해 설명할 수 없는 분노로 뒤틀렸습니다. 혜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수진이 미친년이 네가 어떻게 감히 여기서 결혼식을 해? 내 친구랑? 혜진이는 이성을 잃고 여자친구에게 그대로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여자친구의 비명과 함께 평화롭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실크 베일이 구겨지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머리에서 우수수 떨어진 다이아몬드 핀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놀란 하객들의 웅성거림, 사태를 파악하고 달려나온 양가 부모님의 절규가 뒤섞여 식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단 1초도 이해할 수 없어 혜진이를 뜯어 말렸습니다. 정우야, 너 얘 정체 알고 결혼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정체라니. 순간 여자친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엔 공포가 가득했죠.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야, 이수진! 네가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정우야, 얘가 대학 때 내 약혼자 뺏어갔어. 그것도 결혼 한 달 전에. 뭐라고? 다리에 힘이 스르르 빠졌어요. 화장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안 됐죠. 아이, 거짓말이지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달라는 마음으로 여자친구를 봤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만 할 뿐이었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혜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엔 7년 동안 삭혔던 분노가 배어 있었죠. 대학교 4학년 봄이었어. 난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졸업 후 결혼하기로 했어. 청첩장도 다 돌렸고 예식장도 예약했었지. 같은 과 친구니까 당연히 인연도 초대했고. 혜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근데 결혼 한 달 전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하더라. 그래서 나갔더니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헤어지자더라고. 이유도 제대로 말 안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인연이랑 몇 달 동안 만나고 있었던 거야. 순간 여자친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만해. 친구라고 믿었던 년이 내 등 뒤에서 내 약혼자를 꼬시고 있었던 거지. 결혼식장까지 예약해놓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에서. 혜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남자도 나쁘지만 더 나쁜 건 인연이야. 친구 얼굴하고 결혼 준비하는 걸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내 남자 뺏고 있었던 거야. 화장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밖에서 웅성거리던 소리도 멎은 것 같았죠. 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혜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기더니 제게 보여줬죠. 정우야, 이거 봐. 작년 우리 대학 동창 단톡방이야. 여기 이 여자가 뭐라고 썼는지 읽어봐. 화면엔 여자친구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혜진이 아직도 그 일로 징징대더라. 7년이나 지난 일 가지고 찌질하게. 그때 그 남자도 날 선택한 건데 뭘. 솔직히 내가 더 예쁘고 매력적이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님? 결혼식 망친 거 미안하긴 하지만 진짜 사랑이었어서 어쩔 수 없었음. 손가락이 떨려 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지만 분명 여자친구의 계정이었고 날짜도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네가 쓴 거야? 여자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할 수 없었겠죠.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또 다른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야, 나 이번에 정우라는 남자 만나는데 진짜 순정남이야. 뭘 해줘도 고마워하고 의심도 안 해. 이런 남자가 요즘 어딨어? 부모님도 나를 완전 며느리 대하듯 하고. 아, 맞다. 근데 웃긴 게 걔 친한 친구가 혜진이래. 3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게 해야겠다. 들키면 골치 아프니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알아? 혜진이가 더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죠. 7년 전 일이라고? 내 인생이 망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때문에 나 우울증 치료받으면서 1년 넘게 고생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자살 시도까지 했었어, 알아? 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결혼식장 취소하는데 위약금만 1,000만 원이었어. 하객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사과하고 청첩장 회수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려서 이사까지 갔어. 여자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혜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닥쳐!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한다고 용서가 돼? 근데 인연은 지금까지도 그걸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야.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혜진이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이라도 수진이를 때릴 것 같은 기세였죠. 혜진아, 진정해. 제가 말렸지만 혜진이는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수님이랑도 뭔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어. 학점 잘 받으려고. 아, 맞다. 취업도 그런 식으로 했다며? 그때 화장실 밖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런 추악한 진실을 부모님들 앞에서까지 밝혀야 한다니. 제가 뭐라 설명하려는데 장모님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버지, 장인어른까지. 아니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곧 시작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하려 하셨지만 화장실 안의 광경을 보시곤 얼어붙으셨어요.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한데요. 이 여잔 과거에 제 약혼녀 뺏어간 사람이에요. 결혼 한 달 전에 말이죠. 뭐라고?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여자친구를 바라보셨죠. 7년 전 일이지만 친구라고 믿고 결혼 준비 도와달라고 했는데 뒤에서 제 약혼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급히 나서셨어요. 아니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상관이에요? 다 옛날 일이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순간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실수요? 친구의 약혼자를 뺏어가는 게 실수입니까?
결혼 한 달 전에? 아이, 그건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 며느리로 받으라고요?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은 수근거리며 핸드폰을 꺼내들었고 누군가는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여자친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3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때 혜진이가 다시 말했죠. 그리고 이 여자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후로도 계속 다른 친구들, 남자친구들한테 유부남들까지.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충분했어요. 제가 알던 여자친구는 없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혜진이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화장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죠. 그리고 마침내 여자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야. 그 순간 3년이라는 시간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 나눈 약속들, 꿈꿔온 미래,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구나. 하지만 오빠, 지금은 달라. 정말로 오빠만.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화장실을 나왔죠. 뒤에서 여자친구가 절규하듯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예식장 복도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소문이 퍼졌는지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웨딩 스태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저는 곧장 예식 진행을 맡은 직원을 찾아갔어요. 죄송한데요. 결혼식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무리도 아니죠. 예식 30분 전에 갑자기 취소라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던 직원도 제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아마 이미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죠. 잠시 후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친척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먼저 귀한 시간 내서 오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하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식은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계속했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신중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께 특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깊이 인사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무대 옆에서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는 그대로였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번진 화장 사이로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녀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과거는 과거잖아. 3년 동안 우리가 쌓은 추억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해?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다 거짓 위에 쌓은 추억이잖아. 나한테 네 과거를 숨겼고 반성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넌 피해자를 조롱했어.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아? 언제 나도 그런 일 당할지 모르는데? 제 말에 여자친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무너져 내릴 뿐이었죠. 그동안 고마웠어. 행복하게 살아.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여자친구가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수 없었죠. 예식장을 나오니 5월의 햇살이 눈부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날씨는 정말 화창했죠. 전 그대로 차를 타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충격이 크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따뜻함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괜찮아요, 어머니.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목소린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죠. 그래도 3년이나 만났는데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다 가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건 여자친구가 보여주고 싶어한 모습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제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여자친구의 미소는 진심이었을까? 다정한 말투는? 애교 섞인 목소리는? 아니면 그 모든 게 연기였을까? 새벽녘이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여자친구가 나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저를 향해 달려오는데 가까이 올수록 얼굴이 변해갔어요. 낯선 사람의 얼굴로.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대부분 여자친구에게서 온 것이었죠.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정말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3년 동안 정말 오빠만 사랑했어. 믿어줘. 제발 답장이라도 해줘. 미치겠어. 메시지를 읽다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여자친구는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저 들통났으니까 미안하다는 거지 진정한 반성은 아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죠.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우린 끝이야. 그리고 여자친구의 번호를 차단했죠. 미련이 없었냐고요? 당연히 있었죠. 3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쉽게 잊혀질 리 없잖아요. 하지만 신뢰가 깨진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라는 사람에게서였죠. 안녕하세요. 수진 씨 회사 동료인데요.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은 수진 씨가 저희 팀 과장님하고도 묘한 관계였어요. 팀 회식 때 둘이 사라져서 다들 쉬쉬하고 있었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다행이다 했거든요. 네? 그게 무슨... 그 과장님 유부남이에요. 아내분이 알면 난리 날 텐데. 어쨌든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자친구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요? 제가 아는 모습은 정말 다 가짜였던 걸까요? 또 며칠이 지나고 이번엔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당황해하시며 절 불렀죠. 정우야, 사돈댁에서 오셨는데?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의상 나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때 뵀던 세련되고 품위 있던 장모님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화장법도 달랐죠. 정우야, 우리 수진이가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목소리도 다르고 말투도 달랐어요. 상견례 때 은행 차장다운 세련된 말투가 아니라 뭔가 대본을 읽는 것 같은 어색함이 묻어났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회사도 안 나가고 페인처럼 지내. 밥도 안 먹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때 저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어머님. 수진이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뭐였죠? 순간 장모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왜 갑자기... 상견례 때 대기업 마케팅팀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느 회사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그게... S전자... 아니 L전자... 더듬거리는 모습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은행 어느 지점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날카롭게 끼어드셨어요. 당신 누구세요? 상견례 때 오신 분 아니잖아요.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털어놨습니다. 죄송해요. 수진 씨가 돈을 준다고 해서 전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요? 가짜 가족 연기요. 결혼, 상견례, 집안 행사, 회사 행사 같은데 가족 역할 해주는. 충격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건가요? 상견례 때 오신 분들도? 네, 저희 팀이에요. 남편 역할하는 분은 실제로 연극 배우 출신이고 전 조연 출연 경험이 있는. 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럼 그 애는 진짜 부모가 없는 건가요?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이런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희한테만 3번째 의뢰였어요. 항상 다른 남자였고 항상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소름이 돋았어요. 여자친구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본 수진이는 실체가 없는 환상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수줍게 웃던 모습도,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 알고 싶어서 라며 매운 갈비찜을 억지로 먹던 모습도, 우리 부모님께 직접 만든 약과를 들고 와 90도로 인사하던 모습도 다 연기였던 거죠. 평생을 가면 쓰고 살아온 여자, 그녀에게 연애는 사랑이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특히 행복한 가정을 가진 남자,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남자를 타겟으로 삼았죠.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 잠시나마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싶었던 걸까요? 혜진이의 약혼자도 그랬고 유부남 과장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녀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는지, 왜 그녀의 친구를 만난 적이 없었는지, 왜 어린 시절 사진 한 장 본 적이 없었는지도요. 오빠, 우리 집은 너무 멀어서 불편해. 그냥 밖에서 만나자. 친구들? 다들 지방에 있어서 자주 못 만나. 어릴 때 사진은 이사하면서 다 잃어버렸어. 모든 변명 뒤에는 감출 수 없는 진실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친구에게는 보여줄 집도 소개할 친구도 추억이 담긴 사진도 없었으니까요. 남의 행복을 파괴하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여자. 하지만 빼앗은 행복은 결코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끝까지 몰랐나 봅니다. 그게 제가 사랑했던 여자친구의 진짜 모습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시작했어요. 예약해뒀던 신혼여행은 취소하고 대신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갔죠. 올레길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맞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죠. 그러다 보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렇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야. 평생 속고 살 뻔했잖아. 신혼집으로 준비했던 전셋집은 다행히 계약 전이라 위약금만 물고 취소할 수 있었고요. 가구나 가전제품도 대부분 환불이 가능했죠. 금전적 손실은 있었지만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보단 훨씬 나았어요. 회사에 복귀하니 다들 조심스럽게 대해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은 알고 있는 눈치였죠. 특히 제 직속 상사였던 부장님이 따로 불러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 정우씨, 힘들겠지만 잘 결정했어. 나도 첫 번째 결혼 실패하고 재혼했는데 지금이 훨씬 행복해. 시간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부장님의 따뜻한 위로가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있잖아, 우리 처제가 대기업 다니는데 괜찮은 애야. 나중에 마음 정리되면 소개해 줄까?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이 그래, 천천히 생각해. 좋은 사람은 언제든 나타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퇴근 후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주말엔 등산도 했죠. 혼자만의 시간이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예전엔 항상 여자친구와 함께여서 몰랐는데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가끔은 혼자 맛집 탐방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가기 싫었지만 친구들이 하도 나오라고 해서 마지못해 참석했죠. 야, 정우 왔네! 오랜만이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다들 제 사정을 알고 있는지 결혼 얘긴 꺼내지 않더군요. 술이 몇 잔 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 너희 수진이 소식 들었어?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죠. 다들 제 눈치를 보더군요. 왜, 무슨 일 있어?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사에서 잘렸대. 무슨 과장이랑 불륜이다 뭐다 소문나서. 헐, 진짜?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과장이 자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이래. 근데 수진이는 버렸다더라. 다들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른 척 조용히 술만 마셨죠. 그때 한 친구가 말했어요. 사실 나도 수진이한테 당할 뻔했어. 3학년 때 나랑 사귀던 남자애한테 대놓고 작업 걸더라고. 다행히 그 남자애가 바로 차버렸지만. 나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 수진이가 원래 좀 그랬잖아. 남의 남자애만 관심 있고. 맞아, 기억나? 그 축제 때도 선배 여자친구한테 대놓고 그 선배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쌍욕 먹은 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 깨달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구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단지 저만 몰랐을 뿐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사랑에 눈이 멀어 외면했는지도 모르죠.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아파트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 초췌한 모습의 여자친구였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죠. 한때 윤기 나던 긴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병색이 짙었죠.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고 한때 그렇게 신경 썼던 옷차림도 남루했어요. 오빠, 목소리마저 갈라져 있었죠. 왜 왔어?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같은 거 없어. 그냥 가. 제가 그냥 지나치려는데 여자친구가 팔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제발 5분만, 아니 3분만 들어줘. 그 간절한 눈빛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빨리 말해. 여자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 나 임신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오빠 아이야. 거짓말하지 마. 우리 마지막으로 만난 게 2달도 더 됐어. 정말이야. 병원에서 검사했어. 10주래. 여자친구가 떨리는 손으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꺼내 보여줬어요. 정말 임신 10주였어요. 시기상으로는 맞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오빠가 책임져야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야, 너 정말 뻔뻔하다.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내가 왜 책임을 져?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잖아. 여자친구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전 단호했어요. 병원 가서 지워. 내가 비용은 대줄게. 오빠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럼 뭘 원해? 다시 만나자고? 아이 아빠니까 결혼하자고? 꿈 깨! 제 차가운 말에 여자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아파트 입구,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 오빠 없이 못 살아.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마. 하지만 여자친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울며 매달렸죠. 때마침 퇴근하던 이웃들이 지나가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어머, 저 여자 임신했나 봐. 시선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죠.
이것도 다 여자친구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마지막 경고야. 일어나서 가. 안 그럼 경찰 부른다. 제 단호한 말에 여자친구도 포기했는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절 보며 말했죠. 오빠도 나쁜 사람이야. 나만 나쁜 게 아니라. 그래, 나도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여자친구가 비틀거리며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저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마음을 다잡았죠. 동정은 독이 될 뿐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혹시 모를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임신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비는 지급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정말 본인 아이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 후 친자 검사하시고 만약 맞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또다시 한숨을 쉬셨죠. 걔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아버지도 같은 의견이셨어요. 아이한테 죄가 없으니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하지 마라. 그 후로 여자친구에게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전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했어요. 여자친구도 결국 포기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죠. 몇 달이 흘렀어요. 어느새 가을이 되고 단풍이 들고 겨울이 다가왔죠. 회사 일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우씨, 수진씨가 출산했다고 합니다. 친자검사를 하겠다고 하네요. 막상 이 순간이 오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만약 정말 제 아이라면...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자친구는 끝까지 절 속이려 했던 거예요. 그쪽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 없었다고 합니다. 연락도 두절됐고요. 역시나였어요. 거짓말이 들통나자 도망친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이는 여자친구가 불륜관계였던 유부남 과장의 아이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 과장은 이미 가정을 지키기로 하고 여자친구를 버렸고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됐다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도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한편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합격해서 6개월간 미국으로 가게 됐죠. 미국 생활은 정말 좋았어요. 낯선 환경, 새로운 사람들, 다른 문화, 모든 게 신선했죠.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아침 안개, 금문교의 석양, 나파밸리의 포도밭, 아름다운 풍경들이 제 마음을 치유해줬어요. 그곳에서 한국인 유학생 모임에도 참가했는데 거기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경영학 박사 과정 중이에요. 밝은 미소가 인상적인 여자였어요. 첫 만남부터 왠지 편안함을 느꼈죠. 민정 씨와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솔직하고 쾌활한 성격이 좋았고 무엇보다 가식이 없었죠. 정우 씨는 왜 연수를 오게 됐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했어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아, 그렇군요. 저도 비슷해요. 한국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도망치듯 왔거든요. 서로의 상처를 굳이 캐묻지 않았어요. 그저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이야기했죠. 주말마다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요세미티의 장엄한 폭포 앞에서 빅서의 해안도로를 달리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죠.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꾸준히 연락했어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죠.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어느 날 민정 씨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정우 씨, 저 논문 통과했어요. 이제 정말 졸업이에요. 축하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 회사에서 오퍼 받았어요. 다음 달에 들어가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구나.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지 몇 달 후 또 한 번 여자친구, 아니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죠. 오빠, 나 수진이야. 목소리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나긋나긋함은 온데간데 없고 거칠고 지친 목소리였죠. 아이가 많이 아파.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 아이도 아닌데, 하지만 아무리 미운 사람의 아이라도 죄는 없으니까요. 그 아이 아빠한테 얘기해봐. 내가 왜 도와줘야 해? 그 사람 연락 끊겼어. 아내한테 들켜서 이혼 소송 중이래. 나 정말 막막해. 수진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전 단호하게 거절했죠.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네가 선택한 길이야. 오빠 제발. 우리가 3년이나 만났잖아. 그 정도 정은 있잖아. 정? 네가 그걸 말해? 날 속이고 배신한 네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선을 그어야 했죠.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SNS에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수진이가 페이스북에 절 고발하고 글을 올렸더군요. 3년 사귄 남자가 임신한 날 버렸다면서 제 사진까지 올려놨어요. 황당했죠. 이미 친자 검사로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저는 즉시 그 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친자 검사 결과서 사진과 함께 진실을 밝혔죠. 그러자 여론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몇 시간 만에 수진이는 글을 삭제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캡처해둔 상태였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에 갔더니 팀장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죠. 정우씨, 이상한 신고가 들어왔어요. 익명의 여성이 정우씨를 성추행범이라고. 수진이의 짓이 분명했죠. 정말 치가 떨렸죠. 제가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회사에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명예훼손과 허위신고로 고소하기로 했죠. 그 무렵 민정씨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밝고 건강해 보였죠. 정우씨 많이 힘드셨죠? 파혼 이야기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더라고요. SNS에 올라온 걸 봤어요. 창피했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첫사랑이 제 룸메이트와 바람났거든요. 그것도 제 눈앞에서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진이가 최소 7명 이상의 남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게 밝혀졌어요. 가짜 임신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사용했다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회사 공금 횡령 사실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법인카드로 개인 쇼핑을 하고 가짜 영수증으로 정산했다가 걸렸다고. 수진인 결국 구속됐어요. 상습 사기, 횡령, 문서 위조까지 죄목이 많았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와 민정 씨는 더욱 진지하게 만났어요. 1년 정도 신중하게 교제한 끝에 우린 결혼을 결정했죠. 정우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이번엔 제가 아니라 민정 씨가 먼저 프로포즈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수줍게 웃으며 우리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축하를 받았어요. 들리는 소문으론 수진인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출소 후에는 전과자가 되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편의점 알바를 전전했다고 들었죠. 아이는 수진이의 부모님이 키우게 됐고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수진이를 만났어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많이 초췌해 보였죠.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못 본 척 지나쳤어요. 굳이 인사할 사이도 아니었고 할 말도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어요. 딸아이였죠. 아내를 닮아 순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 작은 품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작년엔 둘째도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죠. 딸과 아들. 그리고 아내와 저, 네 식구가 된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회사에서도 과장으로 승진했고 아내도 연구원으로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일상이죠. 얼마 전 대학 동창회에서 또 수진이의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 이번에 또 사기로 잡혀갔대. 또? 아유, 정말 못 고치네. 이번엔 보이스피싱 조직이랑 연루됐다더라. 완전 나락이야. 더 듣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어요. 이제 수진이는 완전한 과거의 사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숨기지 마세요. 과거가 부끄럽더라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진실한 사랑, 행복한 결혼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